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심각한 주제인데요. 간혹 역사는 있는 그대로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역사 강사 혹은 역사 교사, 교수 등의 역사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있는 그대로의 역사 교육은 맞는 말인데 그것을 교육하는 방법에서는 당연히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역사 강사나 교사는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해주어야 합니다. 인간이 걸어온 길이 바로 역사인데 그것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죠. 예컨대 광해군이 자기 동생 영창대군을 불로 구워 죽였죠. 있는 사실 그대로 광해군이 동생을 불로 구워 죽였다 하면 여러분 그게 역사 교육인가요? 아니죠.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고 해석을 해줘야만 하죠. 영창대군이라는 사람은 8살 때 형에게 죽었는데 아무 잘못도 없지만 그는 존재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는 존재 그 자체로 광해군에게 부담이에요. 어린 동생을 죽였다 하여 광해군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시대의 고사를 봐도 비슷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역사를 있었던 일 그대로 배우면 그 사건 안에 있는 진짜 이유나 배경을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역TV에서 인물을 위주로 설명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중심 인물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 김원봉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하며 임시정부가 좌우합작을 이뤄 광복군을 창설했고 이것이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국군 창설의 뿌리가 광복군이라는 것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이것도 해석의 차이겠죠. 하여튼 이 발언은 6.25의 전범인 김원봉을 그가 속해 있는 북한의 침략에 싸우다가 산화한 이들을 기리는 현충일에 언급함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후의 평가인데 김원봉을 추앙하는 사람들은 그가 임시정부로 들어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의 부사령관, 국무위원, 군무부장을 지낸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업적을 추켜 세웁니다. 문재인처럼요. 자, 그럼 많은 이들이 추켜 세우지만 굴욕의 연속이었던 김원봉의 임시정부 활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봉이 임시정부에 합류하기 이전에 1930년대 초중반 조선의 독립운동 세력은 엄청나게 많은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김원봉과 의열단은 당시에는 세력이 강했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군사 간부 학교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죠. 김구도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활동했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은 임시정부가 상당히 춥고 배고픈 시기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다양한 세력이 통합되어 있었던 그 임시정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이때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이라는 통합단체가 구성되는데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단, 의열단, 한국광복동지회 등이 연합한 거대 단체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간판만 남은 임시정부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문제는 김구가 보수로 있던 임시정부 내 최고 요인인 임정 국무위원 7명 중 김규식, 양기탁, 유동열, 조수왕 등 5명이 임시정부 해체에 동의했죠. 이 정도로 당시 임시정부의 입지는 막장이었습니다. 통합 세력에서는 단연 의열단이 중심이었고 그 보스인 김원봉의 세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는 김구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통합된 민족혁명당에 들어올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춥고 배고파도 어떻게든 임정의 간판을 지켜온 김구는 이를 거절합니다. 결국 임시정부를 빼고 출범한 대통합단체 민족혁명당이 발족했고 중심 인물만 봐도 김원봉, 김두봉, 지청천, 김규식, 윤기섭 등 하나하나가 지도자급 인물이었죠. 그러나 이 민족혁명당도 오래는 가지 못했고 자기들끼리 분열하다가 와해됩니다. 특히 지청천과 김원봉의 반목이 심했죠. 자, 이렇듯 김원봉과 의열단이라는 존재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중반까지 독립운동사의 어떤 주역적 존재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김구나 이승만보다 훨씬 더 거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후 국민당의 지원을 받던 김원봉의 조직이 조선의용대까지 창설하고 병력을 키웠는데 그 병력 중 일부가 일본과의 직접적인 전투를 하지 않는 김원봉에게 반발하여 중국 공산당으로 합류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국민당의 지원을 받고 있던 김원봉으로서는 난처한 일이었고 스스로 이끄는 조직에서 김원봉의 지도력에 의문을 낳게 하는 굴욕이었죠. 실제 많은 대원이 하필 공산당으로 빠져나가고 임시정부는 차근차근 장제스와 협력해 나가면서 장제스는 이미 따로 김구와 김원봉을 도와줄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장제스는 김원봉에게 지원은 임시정부로 통합해서 해줄 테니 거기로 합류하라고 했죠. 자, 여기가 핵심인데 즉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나 많은 역사 강사의 강의처럼 임시정부의 좌우가 뭐 통합돼서 뭐 김원봉도 합류하고 뭐 거기서 부사령관 하고 뭐 하고 뭐 아주 민족적 성과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인간적인 부분을 봐야 합니다. 즉 김원봉은 임시정부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알 수 있죠. 김원봉은 절대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을 잃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지원해주는 장제스가 임시정부로 통합해서 지원을 하겠다니 어쩔 수 없이 임시정부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김원봉은 이 시점부터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의 쫄따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껄끄러운 사이였던 김구와 말이죠. 문제는 임시정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김원봉을 받아들였는데 김원봉에게 사실상 아무 실권 없는 명예직인 광복군 부사령관을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김원봉은 주석 김구의 쫄따구가 됨과 동시에 그렇죠. 당시 광복군 사령관이었던 지청천의 쫄따구가 되는 겁니다. 김원봉은 지청천과도 굉장히 껄끄럽단 말이죠. 통합의 과정에서도 내내 싸웠던 사람들이죠. 이건 인간적으로 우리가 김원봉 입장도 생각해야 해요. 이건 김원봉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굴욕입니다. 독립운동 전체의 중심 인물이었던 김원봉은 이때부터 완전히 지도자급 인물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실제로 김원봉은 거물이지만 해방 후 실시된 가장 양심적인 지도자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인물 등의 설문조사에서 아예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완전히 밀려나게 되는 게 바로 이 임시정부 합류 이후죠. 그럼 김원봉이 임시정부에 합류했다고 김원봉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애당초 껄끄러운 사람들만 있는 데다가 성향 자체가 임시정부는 김원봉과 안 맞죠. 실제로 김구의 측근 독립운동가 민피로는 김원봉은 사사건건 김구에게 대들었다. 또한 김원봉은 교활한 공산주의자라며 비난했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독립운동가 장준하는 그의 저서 돌베개에서 김원봉은 임시정부에서 동지를 이간질했으며 판에 박힌 공산주의자였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김원봉은 주석 김구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여 반역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실제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 중에 해방 후 임시정부를 탈퇴하고 좌익 세력으로 합류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원봉입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 안에서 김원봉은 단순한 불청객이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김원봉은 김원봉 나름대로 껄끄러운 임시정부에서 푸대접을 받으니 당연히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역사 강사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원봉이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임시정부로 와서 민족의 역량적 통일과 좌우 인사들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추앙하지만 실제로 김원봉은 임시정부로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도 푸대접 받으며 임시정부 주요 인사들과 반목했습니다. 그러니 앞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원봉을 왜 다들 싫어하는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김원봉이 임시정부로 합류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만을 배우면 실제 어떠했는지를 모르고 민족적 역량 통합이니 좌우 통합이니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 8살짜리 동생을 불로 구워 죽였어? 광해군 나쁜 놈이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를 있는 그대로 암기하듯 배울 거면 역사 강사나 학자도 필요 없죠. 그냥 정리해서 연표 하나 주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달달 외우라고 하면 땡이죠. 그러나 사람의 인생과 역사는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해석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으며 모든 사건에는 인물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역사는 바로 그것을 파악해야 진정한 내막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